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본색 드러낸 평산문씨. 제가 참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이가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른바 평산 호메인이가 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갈 거다. 네? 그리고 예컨대 김정은이가 무력 도발하고 이럴 때에 대북 특사로도 가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려 한다. 문재인이가 이 절대 정치 그만둘 사람 아니다. 5월 9일 청와대 나올 때 또 출마할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 농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왔죠. 어제 말이죠. 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퇴임 후에 지역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울산의 송철호 시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어요. 송철호가.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장은 지금 박형준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지금 경남도지사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앞서는 걸로. 여기서 딱 뭐냐면, 문재인이가 나를 봐서라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야. 퇴임 후 지역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유능한 일꾼이 많이 뽑히길 바란다. 민주당 찍으라는 거야. 에? 민주당을.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지방선거임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달라. 누구를 찍으라는 소리야?
민주당 지지 세력이요, 좌파 세력이요, 결집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전반적으로 이재명은 이번 지방선거로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가. 이재명. 이낙연이 6월 달에 이제 워싱턴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이가 이재명은 그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가장 막강한 정적이 될 겁니다. 이른바 잠재적 정적. 네. 5월 10일 지방 내려가면서, 평산 내려가면서 가는 데마다 마이크 잡고 나팔 불고, 가자마자 자기 근황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그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들, 수석 출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낙연이,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다음에 박광온이, 윤영찬이, 이른바 문바들, 박영선이 전부 다 지금 드나들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산책하고, 유유자적 산책하고, 전원생활 즐기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원산냉면, 원산냉면 먹고, 통도사 가서 스님 만나서 차 얻어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정권이가 그 앞에 떠들고 있지만,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자, 기가 막힌 이야기다. 이 배추님, 저 양반 완전히 홍빠야. 그렇게 아세요? 예. 응? 이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재인을 손을 보지 않는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권 교체가 안 된 거랑 똑같은 거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자 좋은 권력자, 네? 윤석열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문재인이가 출마 또 하지 말라는 법 없지. 무슨 얘기냐? 대통령에 출마할 수는 없어요. 임기를 맡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얼마든지. 예? 어제 그 문재인 딸이 그 문재인 씨가 소파에서 잠들어가지고 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있는, 아주 책을 보다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그 사진을 공개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1년간 무단 거주한 사람이야. 네? 아주 뻔뻔한 집안이야. 내가 볼 때는. 네? 문다혜. 자기 남편하고 태국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어느 날 돌아와서 집도 사고 인터넷 기자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 그 관저에서 1년간 먹고 살았어.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았냐. 그리고 문재인 씨의 사위는 이른바 이상직 뭡니까? 이스타 항공. 이스타 항공 회장이 하는 태국 그 이스타 항공 자회사에 근무한 거예요. 끝까지 봐주다가 결국은 의원직 상실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배출한 사람이 지금 채팅창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네. 네.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문준영까지 나올 거예요. 문준영. 자, 여섯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와 김건희 여사의 패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홍준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하는데, 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에 저를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가급적 퇴출을 안 시키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퇴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퇴출을 해달라고 부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제가 다 지금 이제 해제를 해드립니다. 해제가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8881-4649에 자기 닉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그 시절부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분은 술을 조심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사가 그러니까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정계 입문 기자회견을 하고서 바로 다음 날 어디를 갔냐면 부산을 갔어요. 그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돼지국밥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는데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처럼 정말 막 마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술이에요. 춘천에 닭갈비 먹을 때도 소주, 이준석이하고 회동할 때도 치맥. 근데 술이 맛있어서 막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하는 표정인 거예요. 내가 손에 장을 지닙니다. 이준석이도 술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준석이도. 이미 절반은 망했죠.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성상납 받았다는 그 성상납 의혹 사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술 끊어라. 그리고 술을 끊을 수 없으면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 마셔라. 근데 말이죠.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직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5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을 섞어서 쐈어. 섞어서. 서울, 부산, 도쿄, 워싱턴까지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했어. 그게 5월 12일이에요. 근데 5월 13일 저녁 11시에 그 서초구 지금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 이렇게 술집 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살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 쭉 있는데 그 뒷길로 맥주집이니 소주집이니 고깃집이니 이게 쫙 있습니다. 거기 그 경양식집, 맥주집이죠, 사실은. 그 맥주집에서 저녁 11시, 밤 11시에 거기에 술 마시러 온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건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니야.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눈이 짝눈이야. 얼굴 그적도 그냥 문드러졌어. 그리고 얼굴도 완전히 레드야, 레드. 그리고 이 바지 바클도 이게 완전히 세게, 타이트하게 이 혁대를 맨 게 아니라 거의 풀어놨어. 그리고서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술집, 경양식집이라고 하여튼 맥주집이죠.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왔다는 거예요, 혼자. 이것은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단순한 채통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최고 군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 최고 군 통수권자가 지금 만취한 상태인 거예요. 저녁 11시에.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문제라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경호원들 데리고 혼자 자기 동네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냐 이거야. 이건 무슨 대통령이 예컨대 무슨 메르켈 총리가 업무 끝나고 나서 무슨 슈퍼에 가서 무슨 저녁 찬거리를 사고 이게 아니야. 대통령이 자기의 서민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무슨 순댓국을 먹는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 행사가 없는데 가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가서 혼자 술 마신 거야. 응? 이건 절제를 못한 절제. 자기 절제, 술 절제, 음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과거처럼 동네 술집, 응? 이건 내가 볼 때 그 집에 가서 1차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2차일 수도 있어. 3차일 수도 있고. 이건 말이죠. 김용현 경호실장이 이걸 막지 못한 거, 막았는데도 막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안 막았는지 이것은 그야말로 파면시켜야 될 중대 과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연고 인사의 폐해가 드러난 거야. 김용현 경호실장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 1년 선배야. 응? 딱 한 잔만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봐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호실장이나 경호원이 갈 수 없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 이 길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왼쪽으로 그 손가락 방향 하나에 움직였지 오른쪽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경호실의 전통이야. 경호실장, 경호처장이 노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했어. 네?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을 때입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바로 옆에 삼청동 아니에요? 그 삼청동 총리 공간에 영화배우 도금봉 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도금봉 씨가 하던 복집이 있었어요. 복집. 유명한 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집에 가서 좀 복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경호실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경호 차원에서 거기에서는 복을 먹을 수가 없다. 복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대문에 있는 그 밥집이 있어요. 밥집. 그 밥집을 못 갔어요. 왜 그러냐? 그 경호 차원에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서대문에 있는 그 밥집에 음식을 갖다가 먹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그 궁정동 안가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궁화 동산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야생마인데 저녁이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그러니까 김현철의 장인, 그 장인 집을 밤에 놀러 다녔어요. 거기 가서 와인을 마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파리떼들이 김현철 그 장인 쪽으로 몰리는 거야.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동네 맥주집에서
11시까지 술 먹고 그 취객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야, 사진을.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대에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그러면은 용산 집무실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라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는 게 방법이다. 한남동 공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응?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집무실, 용산 집무실 옆에다가 관절을 지면 된다. 자, 어제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를 했어요. 근데 또 김건희 여사가 입은 그 패션, 셔츠, 가방이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반소매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디올이라네, 디올. 그 티셔츠 한 벌이 175만 원짜리야. 거기에 그 상표에 이 꿀벌이, 꿀벌. 그래서 이른바 꿀벌 셔츠란, 꿀벌 셔츠. 그 가방은 23만 원짜리고. 근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2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부인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건 사실인 것 같아. 참, 예? 아니, 언제는 무슨 뭐 충북 단양 구인사 갈 때 5만 4천 원짜리 미디 치마를 입었다. 또 뭐 경찰견하고 뭐 보조 취할 때는 뭐 3만 3천 원짜리 뭐 슬리퍼를 신었다. 이 코스프레, 이른바 시민 코스프레 하다가 이른바 사치병을 참지 못하고 175만 원짜리 셔츠 입고 나온 거예요. 네? 두고 보시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그 지능적인 전술을 구사해 온 거야. 야금야금. 그러면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뭐 제2의 제키다, 오드리 헵번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빨아대고, 이른바 팬클럽 건희 사랑에서는 또 거기서 막 공개하고, 이게 전부 다 고도의 기획인 거예요. 자, 175만 원짜리 입을 수 있어. 입자고 하자 이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안방 정치, 팬덤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고도의 전술과 전략과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른바 안방 정치.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른바 비선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고 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40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의심이죠. 두 번째,
이른바 팬덤 정치, 이른바 김건희 팬덤 정치가 멋지게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나는 오드리 헵번이다. 나는 제클린이다. 제키다.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의 성격을 분석했죠. 네. 평범함을 결코 참지 못하는 관종형 스타일이에요. 관종형. 네. 어제 정도는 국민과 여론이 나를 보는 경계심이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 한번 폼나는 옷을 한번 쫙 입고 나와보자. 두고 보세요. 175만 원짜리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제 걸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어졌네요. 지금 대통령 대선 때처럼 오래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주말 푹 행복하게 쉬시고 월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 대한민국에서 손 안에 드는 정말 지조와 절개, 일관성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심동보 제독 출연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